네, 안녕하십니까. 백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도착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는 이 보트를 소개하려고 도착했거든요. 이게 뭐냐? 고무보트도 아니고요. 콤비보트도 아닙니다. 일명 분할보트라고 합니다. 분할보트가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트는 사이즈는 430 사이즈거든요. 그냥 와이드 버전입니다. 이고요. 분할 보트가 뭐냐? 분할을 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차에다 싣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보트가 분할 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이제 트레일러 얹혀놓고 트레일러 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고무 보트를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작은 콤비 보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FRP 보트, 뭐 다양한 알루미늄 보트 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트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와이드 버전입니다. 와이드 버전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고무보트하고 콤비보트 사이즈는 와이드 전체 길이는 굉장히 넓은데 이 튜브 빵이라고 하죠. 튜브 빵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내폭이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선체 두께가 콤비보트를 예를 들자면 선체 가운데 홀이 FRP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FRP는 특정 두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폭이 상당히 생각보다 좁습니다. 배는 큰데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고무보트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사이즈의 FRP 가운데 선체에다가 밑에 화판을 끼고요. 튜브들 다 분리를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게 고무보트입니다. 고무보트인데 뭐 FRP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 말 그대로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무보트가 다 접어서 바람을 빼고 접어서 차에 싣고 이동하는 게 고무보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PE 재질입니다. PE 재질. 강화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강화 플라스틱이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강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충격에도 웬만한 파도에서 출력에도 쫙 쪼개지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이즈는 전체 길이는 430, 4m 30 정도 되고요. 내폭은 1m가 조금 넘습니다. 1m 1200 정도? 1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급이면 한 4명 정도 탈 수 있는 보트고요. 그 다음에 마력은 지금 달리는 마력은 15마력 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배는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에 얹혀져 있거든요. 분할을 해서 원래 목적은 분할을 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항해에 도착을 하면 아무래도 새벽 시간대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런칭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뭐 전동릴이나 하나 들고 다니시면 렌치하고 전동릴 하나 들고 다니시면 가운데 지금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볼트너트로 체결이 됐거든요. 막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볼트너트 체결하면 이 가운데 선체 두 동광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튜브도 지금 가운데 헐 부분에 레일이 달려 있거든요. 레일에서 앞에서 뒤로 쭉 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낄 때는 바람을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완전 뺀 다음에는 좀 집어넣기 힘든데 반 정도 바람을 집어넣고 낀 다음에 완전 바람을 채우고 100% 채우고 바다에 런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람 주입구가 있죠.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격실이 되어 있습니다. 격실 한 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 격실로 나눠져 있거든요. 선수 부분, 후미 부분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눠져 있고요. 보시면은 바람 구멍이 두 군데 있죠. 앞부분에 바람, 후미 부분에 바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정 부위에 만약에 뭐 칼로 찔리거나 특정 어초에 찔리거나 쓸리거나 그래 만약에 고무가 파손이 돼서 터지더라도 후면 부분에 터지는 않습니다. 같이 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격실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력이 상당히 좋아요. 생각보다. 제가 주행 영상을 하나 촬영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와이드 버전이고요. 주행 영상 찍은 거는 조금 가로폭이 조금 좁기는 하는데 거의 성능은 똑같습니다. 그 부력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배가 처음에 스타트 해가지고 기아를 집어넣고 출력을 딱 냈을 때 갑작스러운 파워 출력으로 인해서 후미 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좀 보시면 스타트를 딱 내면 물에 쭉 잠겨서 뭉해서 4,000rpm 이상 됐을 때 뒤에 엉덩이가 파도 위에 올려놓고 갑자기 출력해 낸 다음에 정속 주행 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속 주행 되는 그 활주 주행이죠. 활주 주행 그 전 단계가 상당히 힘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부력이 앞뒤 부력이 여기 다 틀리거든요. 배가 크면 클수록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배는 부력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부분에 이제 FRP 선체 같은 경우 좀 무게감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홀 부분에도 부력을 많이 잡고요,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여기 바깥에 튜브가 쓰여져 있어서 부력을 또 한 번 받습니다. 부력을 2번 받습니다. 일반적 선체도 부력은 받기는 하는데 이 PE 재질보다 PE 재질하고 FRP를 2개를 봤을 때는 PE 재질이 부력을 더 받습니다. 가볍고요, 단단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특이사항은 최근에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가운데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예, 가운데 지금의 선주님이 가운데 트랜스포머를 살짝 잘라서 저걸 잘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배의 부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마력 달려 있거든요. 25마력도 달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거운 엔진을 달게 되면 뒤가 처지잖아요. 처지는 게 부력이 너무 좋아서 프로펠러가 어느 정도 물속에 잠겨야 제 성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바다 같은 민물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너울이 있잖아요. 너울이 있을 때 그 뒤에 후미 부분에 너울을 타고 이렇게 넘어갈 때 부력이 너무 좋아서 프로펠러가 부럭부럭부럭 하는 현상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 현상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부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엔진 마력 속에 이 배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저마력에도 출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부력이 좋아서요. 예. 일반 고공보트나 콤비보트 같은 경우 모래 저항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전체에 무게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30 콤비 같은 경우도 40마력 더 달게 되면 60마력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출력은 남겠죠. 그 정도 되면 훅 당기면 뒤에 후미 부분이 물에 다 잠겨서 정속주행 되기 전 단계를 힘을 내고 쭉 배를 밀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그런 정속주행 전 단계가 없어요. 그냥 당기면 그냥 나갑니다. 신기합니다. 그만큼 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부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저마력의 적정 마력에 18마력 20마력도 다른데 이 무게는 저마력 엔진 같은 경우는 무게 배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약간 차이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부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달리 파도에 이렇게 넘출되는 여기 파도에 부럭부럭 하는 현상이 좀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출력이 내다가 감소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이제 트랜스폼을 고쳐봤더니 그걸 잡았습니다. 스틸로 해갖고 가운데 부분은 엔진을 좀 낮춘 겁니다. 좀 봤을 때는 한 7cm 정도는 하단을 낮췄거든요. 낮추고 가운데 일반적으로 트랜스폼을 깎아서 엔진을 밑으로 낮췄더니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요 참 신기한 게요. 부력이 너무 좋아서 그때 제가 촬영한 장소는 아쉽게도 민물이긴 했었는데 청인 3명 타고요 풀 땡기니까요 체감 속도는 40km 4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리고 정속주행 단계 전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앞뒤 무게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땡기면 나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워낙 저렴합니다. 예,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허만 면허는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4.5마력 이상 엔진 4.5마력 이상 엔진을 달고 주행을 하시려면 면허는 필히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 25마력 이상 되는 버전은 등록 버전인데 그 이하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는 제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사항은 해수부나 그 관계 기관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이 매물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예, 선주분이 테스트 버전은 원래 시판되는 건데, 이게 작년에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테스트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근데 타시려고 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세팅이 다 됐습니다. 엔진, 보트, 트레일러 다 각기 세팅 조합을 해서 세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쉽게도 이 저마력이다 보니 틸러 방식입니다. 틸러 방식이 뭐냐면 핸들 방식 같은 경우는 컨트롤 레버가 별도로 돼 있어서 당기면 나가고 전진하면은 밀면 나가고 당기면 후진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틸러 방식은 저기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예, 봉이 돼 있죠. 저 스틸봉이 엑셀레이터입니다. 엑셀레이터. 예, 당기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저 전진, 반대쪽으로 제끼면 후진, 뭐 전후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동으로 반수동으로 이동합니다. 저 마력 같은 경우는 고무보트 타시는 분들이 틸러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핸들 방식으로 하기에는 뭐 너무 고가이기도 하고 선체 구조상 힘들기 때문에 고무보트 타시는 분들하고 핸들 방식이 거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비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20리터 가지면 하루 놀고도 남을 겁니다. 20리터면요. 글쎄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3만원, 4만원? 예, 그 정도 할까요? 예. 그럼 하루 종일 놀고도 남습니다. 왜냐면 이 배는 또 특히 이제 부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부력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저항력이 좀 적다.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연비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예, 물에 저항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노도 다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 스틸 봉이 되어 있는데 저건 뭐냐면 틸러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서 바짝 운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운전자가 편하게 좀 서서 운전할 수 있을 때 잡는 연장봉이 가이드봉입니다. 예, 스틸 가이드봉이 디귿자로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에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낚싯대 꽂이가 되어 있네요. 저거는 이거 다 추가 옵션입니다. 기본 선체에다가 스틸 난간이나 전 선수부분의 난간, 가운데 난간, 구조 부분이 다 이제 옵션 사항입니다. 자, 드론 영상을 찍어서 같이 동봉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는 2013년 출고에 등록을 2020년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이점은 타이어가 새 겁니다. 최근에 바꾸셨어요. 국산 타이어. 예. 아무래도 중국산은 조금 이제 철제가 안에 철이 덜 들어가서 강도가 국산 타이어보다 좀 덜 나온다고 하셔서 최근에 새 타이어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일러 굉장히 깨끗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배 선수 부분에 보는 선수 부분에 보관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되어 있고요. 기름 탱크는 25리터 대용량이 하나에 모자져 있습니다. 저거 한 통이면요 하루 종일 놀고도 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배가 아무래도 작고 출력이 조금 그래도 저마력이기 때문에 먼 바다까지 나가는 거는 좀 무리이고요. 근해 낚시. 그러니까는 근해 낚시가 뭐가 있냐면 그 육지에서 저 멀리 섬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그 섬과 그러니까 육지에서 섬 사이 그 공간에서 낚시하는 게 근해 낚시입니다. 예, 그 정도는 충분하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상이 안 좋고 요새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기상이 안 좋고 그럴 때는 조금 낚시를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보여드리려면 뒤에 뒷등기 돼 있죠. 이 배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 성인 2명도 물론 조금 힘을 쓰겠지만 뻗쩍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무게거든요. 성인 4명이면은 그냥 양쪽에 들고 해병대 이렇게 바다에 런칭하듯이 충분히 들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보강 패드도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튜브는 물론 이제 윗부분에 보강을 농어 낚시나 이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보강 패드를 상부에만 살짝 붙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를 붙이면 그만큼 무겁습니다. 예, 보강은 될지언정 굉장히 무거워요. 생각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등기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트레일러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 런칭이 쪽박할 때 그럴 때 배를 땅바닥에 내리고요. 뒷등기 내린 다음에 선수 부분에 배를 들고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가볍다. 예. 그러니까 전천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트레일링을 꼭 해야 되는 일반 큰 보트, 고마력의 보트, 그 다음에 콤비 보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트레일러를 물에다가 담그고 배를 런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물이 빠지든 안 빠지든. 예. 근데 완전하게 빠졌을 때는 런칭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무보트를 타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뒷등기를 남겨놓고 트레일링을, 뒷등기가 있으면 바퀴가 선체 부분을 들기 때문에
때문에 앞에서 선수목을 들고요. 뒤로 후미 쪽으로 길게 밀고 가게 되면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예, 그럴 때도 전천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은 머큐리 엔진입니다. 머큐리 15마력이 달려 있습니다. 틸러식인데 뭐가 있냐면 저 엔진을 시동 걸 때는 쭉쭉이를 일단은 기름을 집어넣고요. 앞에 레버가 있을 거예요. 레버를 두어 번 당기면 수동식이죠. 예, 당겨서 출력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엔진 그 정비 회사에 잠깐 점검을 맡았는데 그 회사에서 여기 뭐가 있냐면 슬로트 방식이라고 레버가 있고 오른쪽에 엑셀레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저 레버를 살짝 돌리고 당긴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예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고 이게 엑셀을 바로 당기면 시동이 꺼지는 현상, 그런 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엔진을 시동 걸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방법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추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트는 판매하신다고 매물에 나왔습니다. 영상 끝자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고 그러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근해 바닷가가 있으신 분들, 나는 이제 바닷가가 코앞에 있다,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이 사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가을에 쭈꾸미 시절이나 그 다음에 여름에 백조기 시절이나 그럴 때는 배가 없어도 못 하거든요. 그럴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슬로프가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럴 때, 그다음에 많은 승선 인원이 필요 없고요. 단 2명, 성인 2명이 나갈 때 혼자서도 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가 가볍기 때문에. 그럴 때 용이합니다. 예. 그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편한 보트이니까요.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예비노입니다. 예비노. 기관 고장 났을 때 노를 저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예비노입니다. 배가 그만큼 가벼운 사이즈이다 보니까요. 예비노는 필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특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특이점은 트레일러에 도마도 돼 있습니다. 도마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얀색 도마가 안 돼 있으면 배를 밀 때, 트레일러에서 분리를 하고 밀 때 상당히 그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밀립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레일러 상부 벙커 부분에 도마를 살짝 붙이거든요. 그것도 다 돈입니다.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도마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모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안전바도 돼 있죠. 이거는 기본 못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배를 잡을 때, 그다음에 뭐 런칭하고 나서 뭐 육지에서 배를 잠깐 잡을 때 잡기도 하고,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잡기도 하고, 만약에 뭐 부대에서 물에 빠진 분들 구조를 할 때 그분이 물에서 배 위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발이 땅에 안 닿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로프를 잡고요, 때로는 밟고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배를 잡을 수 있는 밴드도 다 되어 있고요. 가운데 깔깔이도 하나 있거든요. 예, 뭐 트럭용 깔깔이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밴딩을 한 다음에 트레일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일러가 있기 때문에요, 분할을 해서 차에다가 승합차에다가 적재를 하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짐 실기가 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링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차피 트레일러는 별도 판매가 아니라 풀세트 판매이기 때문에요. 보트, 트레일러, 엔진 풀세트 판매입니다. 근데 어탕기는 없습니다. 애탕기는 뭐 로렌스 5인치나 7인치 정도 별도로 구매를 하셔갖고 포인트 워너까지 한 세트를 구매하셔갖고 추가 장착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고요. 이 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AS가 생기면, AS는 뭐 이 본사에서 AS는 기본 기간 내에는 AS를 충분히 해준다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이제 보트를 구매를 하시러 오신 분한테는 본사가 어딘지 다 조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드론 영상도 있으니까요. 뭐 안에 추가적인 정보를 뭐 영상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드론으로 위에서 본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 영상도 링크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주행 영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잘 달립니다. 예. 한번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예. 생각보다 잘 달려요. 저마력에 뭐 연비도 좋고요. 뭐 부력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4명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려 오게 되면 4명이면요.
제가 예전에 고어보트 탔을 때의 조과물이 더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먼 바다까지 그러니까 갈 수 없고 다양하게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특정 포인트를 촘촘하게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과물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레저보트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아마 다들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트 구매 금액은 영상 끝자락에 노출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주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낚시 영상이 됐든 보트 소개 영상이 됐든 다양하게 영상을 찍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성장이었습니다.